다음은 오차시 5번째 고려 여자 복식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전기의 여자 복식은 통일 신라 시대의 복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일부는 중국의 제도를 가미한 것도 있었습니다. 원나라와의 국혼으로 인해서 몽고풍이 나타나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서민 사회에서는 우리 고유의 복식에 두드러지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복식은 저고리, 치마, 또 바지도 입고요. 그 위에 포를 입었습니다. 바지는 계속 입은 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 나타났습니다. 포는 백저포, 그러니까 모시로 만든 포를 입었는데 평상시에는 입지 않았습니다. 포에는 허리띠를 메고 오색으로 구성된 장식띠에 금낭을 찼습니다. 서민 여인들도 귀부녀들과 같은 복식의 종류는 입었겠으나 그 포의 경우 간혹 입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려 시대에는 손톱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강낭이라는 것으로 이를 덮었다고 하는데, 이 강낭은 조선 시대로 가면 큰 이렇게 입는 여성들 그 삼이 있거든요. 이제 원삼, 화롯 같은 것에 큰 흰 천을 앞에 다는데 그것이 한삼입니다. 그렇게 해서 손을 가리는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고리의 경우 길이가 점차 짧아져서 허리에 대가 없어지고 고름을 다는 조선시대와의 과도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짧아져서 고름을 다는 형태도 나타나고, 아직까지 허리 길이를 좀 유지하면 대를 매기도 하고, 이제 서로 나타났다가 그러면서 점차 후대로 갈수록 이제 고름을 내는 형태가 나타나죠. 치마는 귀부녀의 경우는 길이가 길어서 보행 시에 겨드랑이에 끼고 다녔다고도 합니다. 또한 선군이라는 속치마가 있었는데 이 치마를 풍성하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고려 여인들도 상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바지를 입었는데 속옷으로가 아니고 겉옷으로 입기도 하였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통이 넓은 겹바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몽고의 풍속이 들어와서 유행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고려의 풍속이 원의 사회에 유행되었는데요. 이를 고려양이라고 했습니다. 공민왕비의 초상에서 왕비는 선이 둘러진 대수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왕의 면복에 비해서 상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왕비의 저기에는 상을 착용하지 않았고 치마로 대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사 악지에 서술된 내용인데, 공민왕비인 노국대장 공주는 매우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정숙하고 엄숙하였으며 또 화목한 모습이 있다. 또 그녀는 명랑하였고 거동이 착하고 성실하다. 그리고 노래에서는 그녀를 또 법도가 분명한 여인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분이 귀하였고 그녀의 행동 역시 귀하였음을 보여주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이 고려사 악지에 수록된 여인과 관련된 내용만으로 그 고려의 여인상을 고스란히 그려내는 것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 노래가 고려에서 불리었던 점을 온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악지가 고려에서 보여주었던 그 여인상의 한 단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악지의 노래는 고려의 여인상을 읽어내는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궁녀가 술을 놓고 여인이 베개와 이불에 술을 놓는 장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술을 놓는 작업은 오랜 시간과 또 숙련을 수반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여인의 기다림과 연결을 짓고, 또 수 놓는 일은 상류층 여인들의 일상적인 일이었음을 우리는 고려사 악지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반 부인의 초상을 보겠습니다. 고려시대는 여인의 초상화가 매우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고려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조선시대와는 달리 인정되었던 시기임을 짐작해 줍니다. 고려시대 마렵의 조반의 부인입니다. 부인은 아주 강렬한 홍색선을 댄 남색포를 입고 있습니다. 또 홍색선을 댄 녹색 저고리, 안에 보이시죠? 네, 녹색 저고리를 치마 위에 입고 있습니다. 보시면 치마가 저고리 아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마를 입고 그 위에 저고리를 입은 형태입니다. 저고리는 오른쪽으로 여며 입고 있는데 그 속저고리의 역할을 하는 그 중이,
있는데요. 이 중위의 깃이 마치 블라우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냥 이렇게 V넥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V넥 포는 여미지도 않은 채 두고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대서 딱 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열어둔 점이 특이합니다. 또 열어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치마와 저고리의 형태를 볼 수 있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자, 마렵이 되어서는 고름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매듭 단추의 사용도 보여지고요. 저고리도 깊게 여미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치마의 폭은 그리 넓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치마의 허리끈이 저고리 아래로 보이는 점 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도 지금 손이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죠. 공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손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한 부분은 초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연 부인의 초상입니다. 하연 부인의 초상에서는 그 방금의 그 조반 부인의 실루엣과 정말 전혀 다릅니다. 자, 치마를 저고리 이외에 이제 입었고요. 그 위에 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둘렀고. 자, 근데 저고리는 오른쪽으로 여며 입었는데 여러 겹의 저고리를 입은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목선을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목에 보시면 그 안에 입은 저고리에 또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치마와 포에 문양이 있는 소재를 사용한 것 또한 특이한 모습입니다. 치마의 폭도 조반 부인에 비해서는 매우 풍성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두 부인의 초상을 비교해 보면 시대가 비슷했음에도 전혀 다른 형태의 착장법이랄지 차림새가 공존했다는 점이 또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시대 여인들은 평상시에는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했는데 그 착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고유의 방식으로 치마를 입고 그 위에 저고리를 착용하는 것. 이는 고려 도경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이건 역시 상하, 귀천 없이 함께 착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통일 신라 시기에서처럼 저고리를 입습니다. 입고 그 치마가 거의 가슴 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그 치마를 덧입는 다른 방법이죠. 네, 그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고요.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직물이 있습니다. 고려 청자와 이것을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그래서 이 직물을 짜기 위한 관청도 궁궐도 지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것일까요? 앞에 내용을 잘 들으셨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답은 3번 모시입니다. 고려시대 직물은 고려 청자와 함께 매우 뛰어난 그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삼배와 모시를 짜는 직조술이 우수해서 중국으로 수출도 많이 했습니다. 그 직조 기관과 공장들이 있어서 그 간의 공업에서 그치지 않고 전업적으로 모시와 삼배, 비단 등을 제조하였습니다. 특히 이 모시는 우리나라 특산물 중 하나로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고려시대 직물은 불복장품으로 남아있는데 이 외에도 탑 안에도 복장물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탑 복장물, 사당, 사찰에 전하는 유물로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 불복장 유물 중에 매우 곱게 짠 모시로 만든 요선 천릭 앞에서 봤는데 그런 요선 천릭이 발견되는데 이를 보더라도 그 당시 모시 직조 기술을 짐작해 합니다. 제가 그 일본 정창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오픈하는 유물들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 7세기, 8세기 정도의 짠 모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기술로도 그 짜기 힘들 만큼의 모시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감명 깊게 봤는데 그 폭도 굉장히 넓어서요. 지금에 있는 한자, 33cm 정도의 그 정도의 그 길이가 아니라 광폭이었습니다. 막 70cm가 넘는 광폭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고려시대, 삼국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정교한 직물을 짤 수 있었을까? 그렇지만 그때는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웠지만 그 기술력은 뛰어났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고려시대 직물 중 또 한 특징은 단연 금사를 넣어짠 직물입니다. 금사를 넣어서 다양한 문양을 새기는 것이죠. 또 염색 기술력 또한 훨씬 진보가 되어서 도염서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 전에 그러니까 잡직서에서 직조돼서 오면 여기 도염서에서 염색을 하여 가공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삼국의 그 복식과 고려의 남녀 복식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본 자료는 연결되어 조선시대에서도 그 이해를 돕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다음 차시에 이어지는 조선시대에도 연결해서 봐주십시오. 자, 이로써 5주차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